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값은 데이터 타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값이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할당되어지는 변수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C 언어나 자바 같은 언어는 정적 타입 언어라고 합니다. 정적 타입 언어는 자, 이 코드가 C 언어의 코드인데요. 정적 타입 언어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 var, var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죠. 자, var라는 키워드는 특별한 타입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variable이라는 뜻에서 var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C 언어 같은 정적 타입 언어는 타입을 변수를 선언할 때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char라고 하는 것은 1바이트의 정수 타입의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변수 C라는 변수는 이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1바이트 이상의 값은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바이트의 정수 타입의 값만을 할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int 타입은 4바이트의 정수 타입의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int 타입의 num에는 4바이트의 정수 타입의 값만 할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C나 자바 같은 정적 타입 언어는 컴파일을 수행을 할 때 변수의 타입과 값의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이때에 타입 체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이 안 되어집니다. 따라서 타입의 일관성을 강제하는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코드의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정적 타입 언어가 아니고 동적 타입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 동적 타입 언어는 무슨 의미냐면 타입이 동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정적 타입 언어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변수를 선언할 때 정적으로 타입을 선언하기 때문에 타입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언을 하잖아요. 타입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때에는 지금 초기화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를 하게 되면 undefined 값이 참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type of라는 게 있는데요. 이 type of는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연산자를 살펴볼 때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이 type of는 이 뒤에 오는 p 연산자가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지, 달리 말해서 이 뒤에 오는 p 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값의 타입을 반환해 줍니다. 지금 foo에는 undefined가 암묵적으로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type of foo 하면 foo가 가지고 있는 undefined는 undefined 타입이기 때문에 undefined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미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undefined 타입의 값이 할당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값을 재할당할 수 있어요. 즉, 현재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과 다른 값을 할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숫자 3이 재할당되었으므로 type of foo 하면 현재 foo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 3의 타입은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넘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재할당하면 스트링, 불리언 값을 할당하면 불리언, 널을 할당하면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자, 요건 좀 특이하죠. 요건 좀 자바스크립트의 오류라고 알려져 있는데, 널을 가지고 있는 변수의 타입 오브로 체크를 해보면 널이 나와야 정상인데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볼의 경우에 타입을 체크해보면 심볼이라고 나오고, 객체의 경우에 오브젝트,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함수를 객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함수의 타입 오브 연산자로 타입을 체크해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함수는 오브젝트라고 나오지 않고 펑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변수의 타입과 관련 없이 여러 개의 타입을 교차해서 할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타입 오브로 타입을 체크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값들의 정보, 타입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값이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는 타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었었죠. 자, 이 타입 오브의 P 연산자는 지금 값이 아니고 뭐죠? 변수입니다. 지금 변수의 타입을 보고 있으니까 변수의 타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변수의 타입은 언제 결정되어지나요? 이 타입 오브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변수의 타입을 출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변수에 현재 할당되어져 있는 값의 타입을 반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줄에서는 f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이 undefined이기 때문에 undefined의 타입을 반환한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현재 f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타입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요, 어떤 타입의 값이라도 자유롭게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적 타입 언어의 경우에는 선언 시에 선언한 타입 이외의 값을 할당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의 개념이 정적 언어와는 틀립니다. 정적 언어의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한 시점에 변수의 타입이 결정돼요. 변수의 타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타입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값을 할당하는 시점에 변수의 타입이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변수의 타입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할당되어지는 값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 선언이 아닌 할당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할당에 의해서 변수의 타입은 언제든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동적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변수는 타입을 갖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 기본적으로 변수는 타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는 var이라는 키워드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값은 타입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현재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에 의해서 변수의 타입이 동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타입 언어는 타입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변수에 어떠한 타입의 값이라도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측면이 있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위험함도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래밍에서요, 타입이 동적으로 마구마구 변해버리면 현재 어떠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어떠한 타입인지 우리가 추적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변수는요, 언제든지 재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추적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적 타입 언어, C 언어라든지 자바와 같은 정적 타입 언어는 한번 선언한 변수의 타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에 우리가 곤란을 겪을 이유는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그 타입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수 타입에 혼동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변수의 타입이 할당된 값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현재 변수의 타입을 잘못 예측해서 우리가 에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던 자바스크립트 개발에서는 타입스크립트라는 타입이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이라고 말하는데요. 타입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동적 타입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하기는 합니다.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뢰성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타입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의 값을 참조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그 값이 타입이 우리가 예측하는 타입인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요,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고 코드량도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코드의 양이 증가하면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드량이 증가하면 테스트의 분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변수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무분별하게 변수의 선언을 남발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변수만 선언해서 쓴다라는 측면입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도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역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개념인데 스코프라는 개념에 의거해서 변수의 유효 범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라는 것은 전역, 즉 어디에서든지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전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전역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변수의 생명주기. 자, 스코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코프에 의해서 변수의 생명주기, 그러니까 유효한 범위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유효한 생명주기, 스코프를 최대한 짧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보다는 상수를 사용을 해서 값의 변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에 한 번 값을 할당한 이후에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변수에 재할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수로 선언을 해서 변수의 값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변수의 값이 변경되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라는 키워드로는 상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onst라고 ES6에서 새롭게 도입된 변수 선언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상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const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는 반드시 변수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작업으로 협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실수를 야기할 만한 그러한 이유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죠. 변수의 이름을 불명확하게 짓거나 그리고 변수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실수할 일이 많아집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